아직도 인테리어 쇼룸에서 본 제품 그대로를 통째로 다 사시나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공간을 세팅하시게 되면 그 공간은 올해부터 뒤처져 보일 수 있어요. 2026년 가구 인테리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최소 3년 앞서가는 안목을 장착하게 되실 겁니다. 인테리어의 정답이 사라진 올해 전 세계 유명 페인트 회사 벤자민 무어의 브라운부터 팬톤의 화이트 컬러까지 제각각 다른 색상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정해준 유행을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고 내 안목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분명 돈은 적잖이 썼는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 그 차이는 안목에서 갈리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가구 구매 가이드면 그 안목을 채우시는데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는 바로 파운드 럭셔리예요. 그동안 화두가 되었던 콰이어트 럭셔리는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개성과 편안함을 담아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좋은 만듦새는 그대로 가져가되 거기에 개성과 시간의 흔적을 담은 파운드 럭셔리가 새 화두가 됐습니다.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살라타는 공간 안에서 존재감이 있고 세월이 흘러도 멋지게 나이 들며 일상에 개성을 더해주는 가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파운드 럭셔리라는 개념은 단순히 트렌드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집을 꾸미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물건을 쌓아 올리면 그것이 곧 나만의 독창성이 되고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가구를 마구 고르시게 되면 집은 금세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구는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니니 제가 옷을 통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옷 살 때 마네킹에 DP되어 있는 옷을 통째로 다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내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구매를 하겠죠. 기존 옷을 염두에 두고 새 옷을 모아가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개성이 생기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가구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새 가구를 드리는 거죠. 단 몇 가지 지켜야 될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안목을 세팅할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공간에는 앵커가 있어야 돼요. 앵커가 영어로 닻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닻을 내려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가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구는 저마다의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부피가 큰 가구가 구심점 역할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그 가구를 중심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커피 테이블, 램프, 러그, 쿠션, 커튼까지 전부 다요. 소피 살라타도 이렇게 말했어요. 공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가구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큰 가구 하나를 먼저 정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가구를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둥근 곡선과 따뜻한 질감인데요. 올해 가구의 형태는 둥글고 부드러운 쪽으로 향합니다. 사람은 날카로운 각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고 움츠려들죠. 반면에 둥근 곡선을 보면 마음이 조금 놓이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가장 큰 가구를 소파든 침대든 윤곽이 둥글면 공간의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원목이나 부클렛처럼 손이 가는 질감을 더하면 그 공간이 한결 더 따뜻해지죠. 미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알렉시스 비탈레이 말처럼 곡선은 공간의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세 번째, 단 전부 둥글게 맞추지는 마세요. 이번 디자인 트렌드는 곡선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전부 다 곡선 가구로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파도 둥글게, 테이블도 둥글게, 거울도 둥글게, 이렇게 전부 다 둥글게 맞춰버리면 오히려 밋밋해지고 조금 촌스러워집니다. 비결은 의도된 대비를 주는 거예요. 큰 가구를 둥근 곡선으로 잡았다면 그 옆에 테이블은 각진 가구를 두는 것이죠.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벽이나 선반, 큰 러그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잡고 곡선은 소파나 악센트 한두 점에만 두는 거죠. 곡선으로만 채운 공간은 사각으로만 채운 공간만큼이나 밋밋하거든요.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캐서린 풀리도 이렇게 말했어요. 둥근 형태는 각진 것과 조각적인 오브제는 미니멀한 가구와 짝지어라 라고 조언합니다. 둥근 주인공과 각진 조연, 이 대비가 오히려 곡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거의 디자인과 현재의 것을 섞어라입니다. 새 것만으로 매끈하게 채운 공간은 어딘가 매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통의 멋이 담긴 디자인 한 점이 섞이면 비로소 이야기가 생기죠. 요즘에 이런 흐름을 헤리티지 맥시멀리즘이라고 불러요. 클래식한 전통 인테리어의 품격에 풍성하게 채우는 맥시멀리즘의 표현력을 더한 스타일인데 핵심은
의도예요. 그냥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은 듯 켜켜이 쌓되 각 요소가 저마다의 의미를 갖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진짜 골동품을 사 모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공예의 감성을 지닌 디자인을 현대의 것과 섞으라는 말이죠. 미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셰릴 닐은 전통 공예의 뿌리를 박은 가구가 공간의 기준을 잡아주는 중심이 되고 현대적인 가구와 짝지었을 때 멋진 대비를 만들어낸다 말이죠. 옛것과 새것을 합쳐서 역사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끌어안는 거죠.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자유로운 무드가 담긴 로쉐 보보아의 마종 소파와 한국의 이스턴 에디션처럼 개성이 또렷한 디자인 한 점이 미니멀한 현대 공간에 놓이는 순간 방 전체에 깊이와 격이 생깁니다. 똑같이 새 가구라도 전통의 멋이 밴 한 점을 섞는 것, 그게 개성의 시작이에요. 다섯 번째, 색은 편안한 색깔로 그 정점에는 브라운 색상이 있습니다. 앞서 올해는 정해진 정답색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색들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같이 따뜻한 색들이에요. 그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색상은 바로 브라운이죠.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가죽 소파가 초콜릿, 시나몬, 꼬냑과 같은 풍부한 색조로 다시 주목받고 있거든요. 앤드루 마틴의 창립자 마틴 윌러는 갈색 가죽은 감성적이고 촉감이 좋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워지는 풍부한 색감을 지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쓸수록 깊어지는 소재라는 것이죠. 다만 갈색 가죽끼리만 섞으면 칙칙해지기 쉬우니 매끄러운 금속이나 거친 돌, 나뭇결이 살아있는 원목처럼 단단한 소재를 곁에 두세요. 그 대비가 오래된 가죽마저 더 세련되고 눈길을 끌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에 2026년 인테리어 트렌드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누가 정해준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어울리는 한 점을 천천히 더해가며 나만의 공간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앵커가 되는 가구를 먼저 정하고 의도된 대비로 조화를 만들고 곡선과 질감으로 온기를 더하고 전통의 멋을 현대화 섞고 따뜻한 색으로 마무리한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세련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조합에 부합하는 가구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분명 가구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구 트렌드와 홈 스타일링에 계속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